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실비로 전환해도 좋은 케이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방향을 좀 잡으시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새로 들어오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존 실비에서 지금 4세대 실비로 바꿔야 되나 아니 말아야 되나 그런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전환해도 괜찮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비가 가장 중요한 보험이죠. 3대 진단비 어떻게 넣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비보험의 점수가 보험 전체 점수 100점 중에 80점 이상은 차지한다 라고 볼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비를 어떻게 할까, 그 부분을 잘 고민하고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환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그거 설명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케이스 사례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민이신 분은 영상 보시고 방향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하신 분들, 그분들이 4세대 실비로 넘어가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심플하죠. 기존 실비보험 해지하고 타사, 다른 회사 상품에 4세대 실비로 재가입을 하시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내가 보험금 청구만 하지 않았다면 다른 회사에서는 내 과거의 병력, 치료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내 고지사항만 없으면 타사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깔끔해요. 깔끔하고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 병력이 있으면 새로 실비보험 가입할 때 제한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에 치료받았던 내역들, 그리고 과거에 보험금 청구했던 내역들, 이거는 5년 내 아니라도 과거에 타사에서 보험금 청구했던 내역이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회사 전산 시스템이 뜬다 그랬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이게 뜨면은 그걸 고지해야 되고, 고지하다 보면 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내 또 고지사항 등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재가입할 때 제한이 된다. 그래서 부담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보험료 할증될 수 있고, 아니면 인수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려고 할 때는 아주 신중하셔야 된다. 새로 가입할 보험회사 상품에 잘 가입이 되는지 선심사를 넣어보시고, 문제없이 가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기존 보험 해지하고 새로 넘어가는 방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병력 없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병원 안 가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안 하신 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뭐든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만약에 아주 젊다, 20대, 30대, 병원도 거의 안 간다, 과거에 보험금 청구한 것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 방법부터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4세대 실비 넘어가는 첫 번째 방법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실손전환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실손전환 제도가 이제 같은 회사 상품으로 기존에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하신 분이 4세대 실비 상품으로 이제 변경하는 제도예요. 다른 회사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은 회사 상품으로 실비보험만 보장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의 장점이 과거 병력 무관, 보험금 청구 이력 무관, 기본적으로 무심사다. 심사 안 하고 병원 많이 갔어도, 보험금 청구 많이 했어도 예전에 건강했을 때부터 우리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4세대 실비로 그냥 잘 전환해 주겠다. 그런 제도가 실손전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좋은 거죠. 완전히 100% 무심사는 아니고 실비 보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심사는 있다. 그러니까 1세대에서 4세대로 만약에 넘어온다고 할 때 4세대 실비 가면서 보장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은 있어요. 그래도 많지는 않으니까 문제가 되면 그 부분만이라도 부담보를 잡든지 하더라도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비보험이 이렇게 자꾸 바뀌면서 신경정신질환, 그리고 선천성 기형, 디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없으면 기본적으로 무심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금융위 자료에서 3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4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실손 가입자는 무심사, 기본적으로 무심사로 착한 실손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고요. 4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기존에 가입된 실손 대비 착한 실손에서, 그러니까 4세대 실손에서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하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망보험, 암보험 등이 주계약인 보험 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도 특약으로 묶여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실손 의료비 특약만 착한 실손 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그러니까 4세대 실손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령 제한 없다고 돼 있어요. 나이 제한 없이 원하실 때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거 실손 전환제도 할 때, 그럴 때도 이런 고지 의무를 물어본다. 보시면 전환제도 할 때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디스크죠.
그리고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신경, 정신질환 이런 것들은 고지하셔야 돼요. 3개월, 1년, 5년 다 고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없으면 무조건 전환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4세대 실비로 전환해도 좋은 케이스 요걸 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보험료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존 실비 보험료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드신 분, 이런 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로 1세대, 2세대 실비가 다른 보험이 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그냥 실효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실효해서 보험료 못 내다가 결국 해지당하지 마시고, 그런 분은 4세대 실비의 보장이 좀 줄어들지만 보험료가 엄청 많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걸 전환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이런 분은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되죠. 보장은 난 좀 줄어도 돼. 대신 보험료는 좀 줄이고 싶어. 그런 분들한테 적합하죠. 그러니까 보장보다 장기 유지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전환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100세 보장 상품이 필요하신 분, 기존에 1세대 실비는 80세 만기가 많잖아요. 그거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4세대로 넘어오셔도 괜찮죠. 물론 3세대로 넘어왔으면 더 좋은데 이미 3세대로는 전환할 수가 없으니까 4세대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매우 건강하고 평소에도 병원 가는 걸 극히 꺼려 하시는 분, 그것도 보험에 큰 욕심도 없으시고 미련도 없으신 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냥 뭐 보험 몇 가지만 있으면 되지, 뭐 다 잘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매우 건강하면서도 또 젊으신 분들은 굳이 비싼 보험료 낼 필요 없이 4세대 실비 전환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계속 내고 나머지 돈은 모아가시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현재 건강하고 치료받는 게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전환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뭐 치료받고 있다, 그러면 기존 실비 일단 유지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4세대로 넘어오면 보장이 줄어드니까 기존 실비 가지고 혜택 다 볼 거 보시고 넘어오시는 게 좋죠. 또 뭐 당장 백내장 수술 받으셔야 된다,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도 유지하시고 혜택 보시고 넘어오시는 게 좋죠. 다초점 렌즈 끼게 되는 경우는 3세대, 4세대 실비는 보장이 많이 줄어드니까요. 영상 한번 만들어 드렸으니까 보셔도 좋고요. 치료받고 있으시면 치료 다 받고 차차 생각하자, 그 내용.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럼 그거는 보험료 줄이려고 4세대 넘어왔다가 4세대로 비급여 치료 많이 받다가는 보험료가 또 4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4세대는 내가 비급여 치료 많이 받으면 나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할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료받고 있는 거 계신 분, 또 치료 예정이신 분, 그런 분들은 신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3세대 실비 가입자는 그냥 웬만하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3세대가 보장이 일단 훨씬 좋고 4세대보다 보험료 차이는 한 10% 정도밖에 안 나고, 그리고 15년 재가입이니까 15년 지나면 자연스레 그냥 4세대 아니면 그때 5세대 실비가 판매하고 있으면 5세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3세대 실비는 뭐 굳이 10% 보험료 더 줄이겠다고 넘어오실 필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1세대, 2세대 가입하신 분이 4세대로 넘어올지 말지 그거를 고민하시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봤으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잘 생각해 보시고 상황에 맞게 신중히 좀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으로 좀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결론입니다. 전환하시기 전에 4세대 실비의 보장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는 알고 전환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죠. 제가 4세대 영상 많이 만들어 드렸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보장이 좀 줄지만 그래도 급여 80% 비급여 70% 보장은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태어나시는 분 모든 사람은 다 4세대 실비 가입하시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들도 고민해 보셔서 내용 잘 파악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어느 세대 실비든 실비보험 하나는 끝까지 끌고 나간다, 그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보장이 좀 더 나빠질 수는 있겠죠. 보장이 나빠지면 나빠지는 만큼 보험료 좀 줄어들 거고요. 실비보험 보장이 낮아지는 만큼 건강보험 쪽에 보장은 더 좋아질 거다,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실비보험 세대별로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